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호화롭게 꾸며진 기자회견장 중앙에서 담당 주최자인 구영욱이 목청을 높여 손흥민에게 외쳤다. 누구에게 큰 소리 치는 건지 알고나 하는 말입니까? 손흥민 역시 굳은 표정으로 되받았다. 주변에 서 있던 스태프들과 취재진, 그리고 초청받은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날 제지하는 겁니까? 구영욱은 손흥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기자회견에 정당히 초대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발표자로 초청까지 받은 입장이에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분명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예, 초대받았다니 난 전혀 듣지 못했는데,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발음이 좀 느린 편이지 않나요? 구영욱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세요. 그런 식으로 남의 말투를 비난하는 건 실례입니다.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보안 요원,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아니, 기자도 같이 내보내든지. 순간 구영국의 말에 주변 경비원이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누가 기록 좀 하고 있어요. 이 장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곳곳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간 전체가 일순 고요해진 뒤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손흥민과 구영욱에게 집중되었다. 공기가 차가워진 듯 식은땀을 흘리는 스태프도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이 곧 시작되어야 할 시간인데 이미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장소 분명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이라고 들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준비한다고 하던데 지금 다 찍히는 거 맞나요? 앞줄에 앉아있던 한 관객이 주변에 물었다. 예, 네, 맞아요.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고 들었어요. 손흥민 씨가 특별 게스트라서 그런지 해외 매체도 많이 관심을 가진다던데 설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이야. 옆에 앉은 친구가 대답했다. 이번 발표가 새로운 장애 적응형 음성 기술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더 주목하겠죠? 그러게요. 이거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구영욱 씨가 분명 기술 시연 담당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요.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다들 알게 될 테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대기 화면엔 이미 수천 명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가 퀘스 컨퍼런스룸 2층 B홀 맞죠? 생각보다 자리가 좁네요. 작은 회사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스태프가 다른 동료에게 작게 물었다. 네, 원래 큰 행사는 A홀에서 하는데 오늘은 상업 박람회랑 겹쳐서 이쪽으로 배정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나 봐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긴장하래요. 보안 팀장 말로는 이 장소가 방음이 뛰어나다고 하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 난리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서 기자들도 폭발적으로 몰렸다고 하더군요. 이번 기술은 말이죠. 발음이 조금 느리거나 언어 장벽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어서 발음이 고르지 않은 사람들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보정해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스태프끼리 수군거리며 이 행사장이 어떤 자리인지 대화를 나누자 그제야 공간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 컨퍼런스 룸에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무대 옆 스크린에는 적응형 음성 기술 출시, 공동 시연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쾌적한 실내 공기였지만 의자와 장비가 빼곡하게 차 있어 꽤 좁고 뜨겁게 느껴졌다. 바깥 창문으로 비추는 오후의 햇살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했다. 구영욱 씨,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회의장 무대 뒤편에서 진행 스태프가 소곤소곤 물었다. 이 사람, 아니 손흥민 씨를 발표자로 초청한 건 내가 아니에요. 본사는 우리 쪽 사정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타라니까 부른 것 같다고요. 구영욱이 투덜거리듯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지금 기자들 다 보고 있는데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말이 좀 느리고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이 기술 시연을 할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언론이 과장해서 띄워준 거 아니냐고요? 옆에서 지나가던 스태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구 팀장님 지금 그 말 다 들렸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죠. 내 잘못인가 본사에서 억지로 떠넘긴 거라니까. 구영욱은 여전히 분한 표정이었다. 무대 측 한편에 서 있던 손흥민은
뭔가 설명하려고 다가왔다. 저 방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자 구영욱이 손을 턱 쪽으로 들어보이며 비아냥거렸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통역기가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제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선보일 기술에 맞는 테스트 대상이 필요하긴 하죠. 발음 교정 기술이니까. 근데 마케팅적으로 어필이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축구 선수가 굳이 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건 해외에서 자란 제 성장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느낀 적이 많아서입니다. 좀 더 쉬운 소통을 돕는 기술이라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더 좋은 스피커를 데려오는 게 어땠을지 아니면 적합한 모델을 찾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구영욱은 대놓고 멸시하는 표정이었다. 구 팀장님 이건 심하잖아요. 손흥민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예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수고요. 뒤에서 한 스태프가 끼어들었다. 스타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해요. 저렇게 말이 느려서야 게다가 경력 얘기 같은 거 길게 들어도 의미 없고 와, 저 사람 태도 좀 봐. 진짜 말도 안 돼.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를 무시하네. 관객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곧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던 기술 스태프가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연할 적응형 음성 기술은 발화 속도가 느리거나 발음이 고르지 않은 화자도 명확히 전달되도록 보정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선입견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구영욱이 마이크를 가로챘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본인 말투 개선이 꼭 필요한 인물이 계시니 시범에 아주 적합하겠네요. 마이크를 다시 뺐듯이 받은 기술 스태프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왔다. 그건 너무 무례한 표현입니다. 우리 기술은 필요가 아닌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죠. 손흥민이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모두를 위한 소통을 목표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시연을 주최하시는 분 태도가 이렇다면 이 기술이 정말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구영욱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 해보시죠. 본인의 말씀을 기술로 보정받는 기분이 어떨지 느린 속도도 문제없이 들리긴 할 테니 지금 제 발언이 느리다고 계속 조롱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저는 할 말 없네요.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한 외신 기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합니다. 다들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잖아요. 좀 더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국내 기자도 거들었다. 글로벌 매체에서 이 장면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꼴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구 팀장님 이거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조금 자제하세요. 옆에서 스태프들이 제지했지만 이미 수습 불가로 보였다. 언론이 뭘 어쩌겠습니까? 기술의 혁신이 더 중요한 이슈일 텐데. 구영욱은 으스대며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제가 지금 이 기술 시연을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니,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필요는 기술 스태프가 허둥지둥했다. 저는 이 기술이 사회적 약자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말처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쉽게 뱉어버리는 태도라면은 이 시스템이 어떤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에요. 손흥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관객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손흥민 씨, 힘내세요. 여기 많은 분들이 당신 편입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응원하는 말을 보태기 시작했다. 우린 당신을 환영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자 반대편 구역에 있던 몇몇 인원이 팔짱을 끼며 헛기침을 했다.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진행하죠. 기자회견이 뭐 이래. 하지만 다수는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진행 스태프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무대로 올라갔다. 잠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행사는 단지 기술 시연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화자의 음성을 포용하는 기회입니다. 손흥민 씨를 비롯해 여러 인사가 함께 하시는 만큼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몇몇 관객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여전히 구영국은 마이크를 잡은 채 결국 시간만 끌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건 문제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맡아야 하는지 단지 본사 지시라고 넘기기엔 너무 비합리적이네요. 하고 투덜댔다. 그 순간 해외 유명 스포츠 채널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다. 손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스포츠맨십과 영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 다른 기자들도 연이어 추궁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주최 측 명예도 크게 손상될 텐데 괜찮으십니까? 이 기술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최 측이 한 사람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있나요?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구영욱이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 잠깐만요. 제가 한 말들이 과장되었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약간의 변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이들이 보고 들었어요. 조금 전 상황은 분명히 생중계되었습니다. 한 언론인이 핸드폰 화면을 내보였다. 트위터와 국제 스포츠 커뮤니티 등이 실시간으로 이 사태를 퍼나르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팬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댓글에선 손흥민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 행사는 무슨 권리로 선수를 모욕하느냐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 구영욱이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마이크를 턱 내려놓고 비켜났다. 그러나 금방 다시 돌아서서 심술궂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기자회견 일정은 그대로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 행사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내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구 팀장님. 옆에서 다른 주최 측 임원이 강하게 만류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손흥민 씨 무대에 서서 기술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그렇게나 관심을 보이니까. 구영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흥민이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저도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해야 할 때 어떤 보정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발언을 해주세요. 시스템이 스스로 분석해 보정할 겁니다. 기술 스태프가 긴장된 표정으로 장치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톤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축구 선수로서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언어 문제로 인해 뜻밖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때 누군가가 편견 없이 제 발음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발음이 약간 느려져도 스크린 속 텍스트와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음성은 명료하게 정제되어 들렸다. 회의장 구석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우와, 이거 대단한데요. 뭐야,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나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구영욱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기술이 이 정도인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발음이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나요? 손흥민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실제 방송에선 템포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나 놓치고 계신데 지금 당신 말이 제대로 전달되는 건 전적으로 이 기계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개발한 취지가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한 스태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맞습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언어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빠르게 말하든 느리게 말하든 억양이 다르든 그 차이를 존중하고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해외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다. 지금 이 행사의 총괄 책임자분께서는 아까부터 손흥민 씨에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결국 이 기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텐데 내외부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건 본사의 공식 방침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주도하는 분이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모욕했다면 나중에 징계나 해고까지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기자도 강하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영욱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구영욱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한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실례합니다. 저는 이 행사를 지원한 대기업 홍보팀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지탄받을 만한 발언이 발생한 건 사실이네요. 본사 측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위 관계자의 등장이었다. 아, 박 팀장님. 제가 모든 걸 통제하려다 보니 다소 과격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도록 잘 수습하겠습니다. 구영욱이 급히 자세를 낮췄다. 이미 해외 매체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씨께 불쾌감을 안겼으니 사과부터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언행이 지나쳤네요. 하지만 그 사과는 억지로 짜낸 듯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손흥민도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씨 말씀이 맞아요. 한 관객이 말했다. 기술만 발전하면 뭐 합니까? 정작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뒤떨어져 있으면 그 의의가 무색해지잖아요. 여기에 모인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세계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그러자 박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본 행사 목적은 문제를 가진 화자라 할지라도 모든 이가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총괄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으니 명백한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자들이 이 말을 적어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불어 손흥민 씨가 보여주신 시연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미지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씨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회사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시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후속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니, 박 팀장님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까요? 구영욱이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히 쉽게 사그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진심이 전해지도록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해외 언론도 부각하고 있으니 공식 해명 자료와 함께 내부 교육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요. 그냥 행사 진행 도중 다소 자극적인 멘트로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던 건데 관심을 끌려고 모욕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기술 스태프가 비판적인 눈빛을 보냈다. 카메라 불빛이 다시 번쩍이며 해외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던졌다. 손 씨,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영어로 답했다. 실망스럽지만 이 기술의 본래 의도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모든 사용자 개개인을 존중한다면은 저는 여전히 이 기술의 발전을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주실 건가요? 한국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럴 겁니다. 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보이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이때 관중석에서 몇몇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러나 구연국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구체적인 사과를 하시는 게 첫 번째겠죠. 박 팀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러자 구영욱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들었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 언행은 매우 부적절했고 기술 개발 의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욕이었습니다. 솔직히 회사의 압박과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서 조바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받았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어떤 압박이나 상황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때문에 행사 분위기를 흐려서 죄송합니다.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이때 다른 스태프들도 나서서 머리를 숙였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주최 측 내부 방침을 개정하고 팀장님 포함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자들과 관객들이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해외 매체 기자들도 동시에 카메라를 향해 속보 대회 주최 측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례한 발언에 공식 사과, 정책 변화 약속 같은 내용으로 생중계 중임을 알렸다. 손흥민은 잠시 고요를 즐기듯 무대 위를 둘러봤다. 이어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일이 결코 헛된 충돌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기술도 그 목표를 위해 발전해 나가야만 하죠. 관객석 여기저기서 맞아요. 이 기술이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개발에 힘써주세요.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박 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홍보팀에서 공식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본 기술, 적응형 음성 기술과 정말 누구에게나 유용하도록 추가적인 연구 개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행사 이후에도 기자단과 함께 소통해 현재 시스템의 취지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씨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기업 임원이 말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중과 배려를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태도가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손흥민 씨가 보여주신 용기와 인내가 아니었다면 이 문제는 묻힌 채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쥔 채 차분히 답했다. 저 역시 과거에 언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고 느리게 말하거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 목소리를 내볼 생각입니다. 관중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외쳤다. 손흥민 씨 정말 감사해요. 제 아이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인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여성도 눈물을 훔치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술과 함께 사회 인식이 개선되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던 다른 이들도 저마다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저도 해외 유학했을 때 언어가 서툴러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분위기가 서서히 따뜻해지자 구영욱이 마이크를 살짝 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표했다. 제 짧은 생각이 이런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사 내에서 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술이 발전하려면 결국 사람을 위한 마음도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신 셈이죠. 행사 막바지에 회사 측이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 적응형 음성 기술 개발 및 적용에 있어 각종 테스트 모델 선정 시 인권 감수성과 다양성 존중 교육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또 오늘 불미스러운 태도로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는 실제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올바른 의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기자들은 회사 측의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무엇보다 손흥민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손 선수가 나서 준 덕분에 회사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변화를 시도할 듯 싶네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맞아. 어떻게 보면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전 세계가 더 집중하게 됐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야지. 괜히 사람 무시했다가 크게 혼나버렸으니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해. 마무리 발언을 위해 손흥민이 다시 무대에 섰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를 조용히 손짓으로 달래며 말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견 없는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말할 권리를 잃지 않고 기술이 진정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그는 행사장에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부모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꾸벅 숙였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손흥민에게 구영욱은 다가가 조용히 한 번 더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축구 팬인데 제 자격지심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팬이셨군요. 그럼 더더욱 앞으로는 존중과 배려로 다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구영욱은 머뭇거리다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자 관객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행사 후속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남겼다. 당연히 지켜봐 주세요. 박 팀장이 대답했다. 저희는 바로 내부 감사와 대대적 재교육을 시작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기술을 진정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시킬 겁니다. 주변 스태프들은 무대 설치물을 정리하면서도 서로 대화를 이어갔다. 다음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도 부서별 매뉴얼을 만들자. 그리고 발언 관련해서 사내 윤리 기준도 다시 세워야겠어. 손흥민 씨가 남긴 메시지가 정말 큰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미디어도 자성의 움직임이 생길걸. 손흥민은 짐을 챙기며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사이를 걸어 나갔다. 곳곳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하는 환영의 말이 이어졌다. 그는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마지막으로 행사장 입구에 멈춰 섰다. 여러분, 오늘 일로 받은 교훈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결코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길 바라요. 기술이 사람을 나누는 장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행사장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녹음하고 촬영했다. 이미 SNS에는 손흥민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고 있고 글로벌 팬들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곧이어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공식 마무리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적응형 언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중을 실천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있을 추가 시연에 대한 정보도 곧 공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3, 4, 5 모여 토론했다.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곳에서 제2, 제3의 개선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박 팀장이 행사장을 정리하며 작게 혼잣말했다. 오늘은 진짜 큰일이 벌어졌지만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라도 배웠으니 다음을 위해 잘 준비해보자.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던 한 참석자가 뒤돌아보며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야 해요. 기술과 인간 존중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를 남긴 것 같네요.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지인이 핸드폰을 들며 물었다. 이거 영상 올려도 되겠지? 모두가 이 장면을 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화면을 가리키며 신나게 떠들었고 그 장면이 영상 끝을 장식했다. 기자회견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이후로는 적응형 음성 기술을 비롯한 여러 유사 기술 업체들이 사용자 존중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놓았다. 본사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교육과 사과 광고를 내보내며 그 사태를 계기로 더 발전된 기술과 정책을 발표했다. 손흥민은 해프닝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결코 분노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존엄과 배려로 소통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성숙한 자세에 감동받았다. 반면 모욕적 발언을 했던 구영욱은 회사 내 징계와 대중의 질타를 감수해야 했으나 본인이 직접 나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재평가의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성장했고 기술 또한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언어를 막론하고 발음이 어떻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발언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화면 너머의 여러분도 직접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손흥민이 마무리 인사를 전하는 영상 속 장면은 행사 당일 이후 수십만 번 공유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치 그가 보낸 마지막 당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작더라도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 관객이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내일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우린 모두 그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해야 해요. 앞으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계속 주목해 볼게요.